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배우면서 시각화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원하는 집을 그리고 차를 어떤 연인을 계좌의 잔고를 구체적으로 떠올리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트랜서핑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심상화는 목적이 아니라 의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조 장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각화, 심상화 이게 단어가 살짝 다르지만 사실상 비슷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행위보다 중요한 건 그 그림 속에 이미 존재하는 자신으로서 사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처음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접하셨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적으로 시크릿이라는 책을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이 책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나 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사람의 감정, 의도, 중요성 이런 것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기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돈만 끌어당기고 있는데 결국 하나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왜 이러한 시각화가 때로는 함정이 되는지 그리고 트랜서핑적으로 올바르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시각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의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입니다. 시각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의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시각화에 너무나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시각화, 심상화 이렇게 섞어서 쓸 텐데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각화에 너무나 집착을 하게 되면 결과 중심이 되게 됩니다. 이 시각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이미지를 붙잡는 데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에너지를 쏟게 되고요.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죠? 네, 트랜서핑에서는 바로 균형력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시각화를 계속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어떤 마음으로 시각화를 하냐면 결핍의 마음으로 이 시각화를 시작을 해요.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그걸 그려야 한다라는 전제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전제 자체가 부족함의 진동을 만들고요. 현실은 그 부족함을 아주 충실히 반영을 하게 됩니다. 상상 속에 나는 있지만 현실 속에 나는 멈춰 있다라는 거죠. 시각화는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 속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면 외부 의도와의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트랜서핑에서는요, 내가 의도하고 세상이 움직인다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통해 흐른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 의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요, 트랜서핑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바로 내 의도, 그리고 영혼과 마음의 일치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시크릿류의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오로지 시각화, 오로지 심상화 이것만 말하기 때문에 이 행동에 대해서 조금 많이 중요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이 시각화를 하면서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행동이라는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그런 내부 의도가 아니라 내가 의도를 유지하면서 문을 열어두면서 불확실성을 즐기는 외부 의도를 통해서 그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될 확률이 매우 커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게 느려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외부 의도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심상화를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본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진짜 심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심상화는 뭘까요? 네, 바로 의도의 유지입니다. 의도를 유지하는 것. 이에요. 네, 심상화는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그렇다면 심상화라는 무엇일까? 심상화는 그냥 내가 이렇게 자기 전에 사치 기법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내가 원하는 장면을 떠오르고 그렇게 간절히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심상화는 그냥 보조 수단이에요. 일종의 에너지 정렬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림을 그리는 이유,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상을 그리는 이유는 바로 현실을 조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을 조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파동을 정돈하기 위해서예요. 그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 일은 이미 나에게 있다. 라는 안정된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이지 내가 부족함의 결핍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핍의 파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상화를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그 상을 그리는 데 집중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심상화는 느끼기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느끼기 위해서의 다른 말은 바로
이미 가진 느낌을 가져라 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감정으로 체험할 때 에너지는 그 현실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 느낌이 진짜일수록 외부 의도는 저항 없이 흐리게 되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각화를 하실 때, 뭔가 좀 내가 너무 의무적으로 한다? 밤에 내가 이렇게 시각화를 매일매일 하고, 과정의 심상화도 하고 하는데, 뭔가 시각화를 안 하면 오늘 일이 안 풀릴 것 같고 목표에 대해서 너무나 멀어질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심상화의 중요성이 좀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각화는 강요가 아니라 놀이여야 합니다. 억지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이런 가벼운 놀이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진동이 맞춰지게 돼요. 그 순간에는요. 중요성도 집착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심상화의 기본 개념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면 내가 지금 심상화를 잘하고 있나? 아닌가? 내가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나? 이거를 약간은 캐치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시각화의 함정입니다. 바로 지나친 의식의 개입입니다. 네. 관찰자가 개입하면요. 흐름이 멈추게 됩니다. 시각화를 하면서 의식이 개입하게 돼요. 즉 영혼이 아닌 마음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런 거죠.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언제 될까? 이런 식으로 감시하기 시작하면 흐름이 끊어지게 됩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깨어있는 자는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깨어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무슨 이제 깨어서 다른 상황을 지켜보고 이렇게 감시를 하는 감시자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자는 관찰하는 의식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실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구체적인 상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 구체적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가족과 함께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막 20분, 30분 시각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너무 구체적인 상상은 오히려 외부 의도를 막게 됩니다. 현실은 무한한 가능성의 흐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특정한 장면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더 자연스럽고 빠른 길을 차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실패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실제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요.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해놓은 길, 내가 상상한 길로 그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갔을 때 이걸 실패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한 프레임에 빠지시면 안 되고 이러한 프레임은요 결국 자신을 불신하게 만들고 에너지의 중요성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의도가 무너지게 되고요 진동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구체적인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뭐라 그랬죠? 심상화는 느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느낌을 위한 장면 3초, 5초, 10초 정도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상화 영상이나 명상 영상이나 이런 걸 제가 20분 정도로 해놨는데 그건 그냥 표준적으로 맞춘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는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떤 식으로 심상화를 할지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이미 가진 느낌을 끌어올리는 그 장면 하나하나만으로는 충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긴, 너무나 힘든 그런 장면을 상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심상화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올바른 심상화의 방향, 바로 이미 존재하는 나로 살기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나로 살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들어보면 살짝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바로 상상 속의 장면이 아니라 상태를 느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돈을 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경제적인 자유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를 원한다면 돈다발 자체를 상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뭔가 돈다발이 내 문 앞에 이렇게 배달이 되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지갑이 빵빵한 그런 모습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돈다발 자체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집중하라고 했죠? 넉넉함의 상태를 느끼는 것이 이 심상화의 본질이에요.
트랜스서핑은요, 상태 전환의 기술이지 그림 맞추기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미 존재하는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실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는 이상적인 현실보다 지금의 현실이 어찌 보면 이미 가장 부드러운 경로일 수가 있어요. 세상은 나를 가장 잘 돌봐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외부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감각으로 일상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언젠간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 나는 이미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집착을 할까? 집착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심상화의 방향이고요. 이미 존재하는 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의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잡지책을 사러 편의점에 가는 것을 비유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편의점이 닫아 있으면 어떡해요? 다른 편의점 가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저항하고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내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믿음이 아니라 알매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의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섯 번째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심상화를 넘어선 의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의도는 그럼 뭘까요? 의도는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각화의 목적은 뭘까요? 제가 느낌을 느끼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각화도 마찬가지예요. 시각화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의도가 유지되면요, 현실은 스스로 정렬됩니다. 이 심상화는 의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장치로 생각하셔야지 심상화 자체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끌어당길 수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심상화에 너무나 집착하지 마시고요. 행동은 그럼 뭘까요? 행동은 의도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트랜스서핑은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내가 심상화만 하면서 행동도 안 하면서 그냥 내가 침대에 앉아서 상상만 한다고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고 의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이 떠오르고요. 또한 자연스럽게 내가 만나는 기회,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트랜스서핑에서 행동이고요. 그것을 너무나 무겁게 내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가볍게 수행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행동의 개념을 가져가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시각화 없어도 현실은 바뀔까요? 시각화 없어도? 네. 맞습니다. 시각화가 없어도 현실은 바뀝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목표를 너무나 쉽게 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시각화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법칙으로 의도를 유지하고 있을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각화 아예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저도 시각화 맨날 하고요. 이 심상화를 통해서 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진짜 변화는 시각화가 없어도 이미 가진 느낌이 자리 잡을 때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면요, 시각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은 이걸 유지하지 못해요.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각화를 통해서 의도를 유지하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시각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각화는 맹신할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힘은 그림을 그리는 손이 아니라 그 그림을 바라보는 나의 상태에 있습니다. 트랜스서핑에서 현실을 바꾸는 것은요, 이미지가 아니라 진동이고요. 이 진동은 이미 이루어진 느낌, 이미 가진 느낌의 안정된 감정에서 나옵니다. 결국 시각화의 목적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현실의 흐름과 조율시키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현실은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저항 없이 변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각화의 함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확언 하나 하고 마무리할 텐데 멤버십 3단계 메일 상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메일을 답장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이론이고 제 경험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환경은 이거를 들어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고 다 다를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초점을 맞춘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메일로 먼저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확언 하나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동을 할 뿐 외부 의도가 목표를 내 앞으로 가져다 놓는다. 나는 행동을 할 뿐이고 외부 의도가 나서서 목표를 내 앞으로 가져다 놓는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